네, 이것머니 20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이번 주에도 다행히 손승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을 약간 늦추면서 손승욱 기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1분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아, 예. 권혜리 기자도 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나아지질 않아서 그죠? 손승욱 기자가 사실 오늘 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저희도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회의를 시작해 놓고 네. 쓸 거 다 정리해 놓고 이제 그러고 온 거죠. 다행입니다. 편집회의. 지금 저희가 상황이 시시각각 분초가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 어떤 상황일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처음 겪는 저희도 네,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단 취재진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부터 이제 그렇죠. 처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기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돌아다니는 게 적정한 수준이고 또 거기서 취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며 누군가에게 뭘 물어볼 때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지. 기자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닐 때 전파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기자들이 어느 선, 웬만하면 전화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기자가 현장 가야 되는 건 어느 선까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매번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들마다도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 지금 기자도 거기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기자들이 최대한 현장 이제 대구에는 가 있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나오거나 해서 현장과 최대한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취재할 때는 멀리서 이렇게 물어보고 막 소리도 뭐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로 하면서 외곽에서 촬영하고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선을 지키고 있고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뭐 뽀얀거탑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또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현재 상황이. 네. 일반 회사들도 지금 그 자택근무를 하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재택근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원 자택근무. 네. 그러니까 IT 회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 계신 분들과 뭐 아닌 분들과 섞여 있는 저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IT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체크가 가능하고 주어진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채웠나 안 채웠나를 다 원격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기자들만 해도 원격 근무라고 만약에 집에서 한다 그러면 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만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안방과 건넌방 아무리 건넌방의 책상에 그 노트북을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도 지금 재택근무 중인 있습니다. 저희 부에도 있어요. 대구 갔다 온 대구 출장 갔다 온 기자들이 재택근무를 해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어제 뉴스도 집에서 자료 조사를 또 대부분 자료 조사를 시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봐 저거 봐 그러면 이제 인터뷰 그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이래서 하는 역할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자 현장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재택근무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일단 업무도 약간 그렇게 되는 데들도 있고 초반에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특히나 큰 회사나 큰 공장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직원이 뭐 밀접 접촉을 해서 전부 다 갑자기 올스탑 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기업들도 사실 초유의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그 용산에 크죠. 용산에 있는 사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데 LS타워 나와가지고 그 아모레퍼시픽이랑 LS타워랑 다 폐쇄가 돼서 다 또 재택근무 들어갔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던 회사는 하나 그냥 근무 시간 단축한 회사가 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로. 근데 어차피 그러면 근데 그거는 만나는 건데 굳이 단축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뭐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와서 단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라고 해서 11시부터 4시까지로 이렇게 줄여서 당분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다 추적되는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에서 걸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택시는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미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신천지나 아니면 대남교회, 청도 대남교회 외에 이미 그 청도 대남병원 외에 이미 다른 데서 감염이 되었거나 2차, 3차 감염이 되었거나 그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세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더라고요. 조금 전에 1000명이 넘었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조금 전에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이제는 추적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적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다는 게 향후에 이런 또 유사한 질병이 또 창궐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을 위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IT 기업들 보면 그게 다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뭐 약간 물리적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기 실제로 접촉하는 거 뭐 모임하고 그냥 다 그걸 통칭해서 지금 뭐 정해진 말은 아니죠. 처음 나온 말도 아니지만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지만 좀 떨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출퇴근 같은 경우도 시간을 늘려서 지하철 안에 사람 수를 최대한 그 줄여보자, 몰리는 시간을 줄여보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나와라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지하철을 안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면 조금 떨어지면 덜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또 할 때마다 이제 요번 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솔직히 대중교통에서 어떻게 감염되고 누가 옆에를 스쳐 지나가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시스템들을 좀 가동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위기가 오고 그 스트레스를 사회가 받으면 변화가 도드라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볼 때 제가 요새 볼 때 재밌는 건 유통 쪽에 예를 들면 쿠팡에서 하는 그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 한 점심때가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없다기보다는 배송할 이제 능력들이 안 돼서 점심때 되면은 끝나버리고 이제 물건을 다 품절로 걸어놓고 그다음에 로켓 배송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약간 여유 있게 놀러도 됐다면 저녁 때 되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일부 마트나 이런 매장들이 매대가 좀 빈 모습들도 보이고 근데 서울도 그래요 요새.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취재한 걸로는 3대 마트가 물건이 부족하진 않다. 물건이 부족한 건 아니고 얘기는 하는데 저녁 때쯤 제가 마트를 갔거든요. 저도 마트 지금 자주 가는데 근데 이제 일부러 갑니다. 약간 체크하러. 이제 퇴근 시간에 갔더니 물건이 없죠. 떨어진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빈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채워넣죠. 근데 이제 그 밤에 계속 채워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많이 사가시는 느낌은 어떤 종목이에요? 채소 먹을 거. 먹을 거. 그러니까 약간 가보면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진다고 느껴져요. 이게 약간 공기가 느껴졌어요. 약간 불안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을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 살 거를 그냥 2개 사서 덜 나오고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이제 저희 근처에 집 근처에 슈퍼가 있는데 이제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좀 더 사게 되고 덜 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오랜만에 밥을 해 먹으면서 밤 늦게 퇴근이 늦어서 먹는데 우리 이렇게 평소에 밖에서 먹거든요. 이제 저희 집은 밖에서 이제 바빠갖고 직장을 다녀서 밖에서 먹는데 집 안에서 먹는 거 보니까 이게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일단 타격이 확실히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이게 사재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노출을 덜 하기 위해서 간 김에 좀 사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배송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거를 원래는 저는 이제 쿠팡 아시지만 제가 이제 쿠팡을 원래 자주 쓰는데
그 쿠팡과 마켓컬리를 쓰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까지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시키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거기다 시키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왜 쿠팡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 이것머니에서 쿠팡 얘기 무지하게 했지만 그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편하고 그래서 계속 그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상품들을 한번 받아서 쓰게 되면 거기 익숙해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 김범재 앵커 말한 대로 이제는 누군가 뭔가를 구입하는 채널의 방식에 있어서 약간 사람들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들어요. 네. 예. 그리고 마트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국면 지나고 나면 사실 언택트 우리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가속화가 굉장히 그렇죠. 예. 써보니까요. 네. 써보니까 또 이렇게 처음 써보신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그리고 사실 이제 유통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저한테 뭐 보도 자료나 그런 메일 들어오는 거 봐도 언택트 교육, 그러니까 뭐 화상 교육 이런 것도 이때를 기해서 굉장히 그런 식의 마케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언택트라는 게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8시 뉴스에도 한번 했었지만 뭐 제가 세탁 뭐 2017년에 언택트 발제해서 리포트를 나갔는데 한 달 동안인가 그 뭐지 버림받았었어요. 8시 네, 그렇게 되죠. 네. 왜냐하면 트렌드를 좀 일찍 가지고 오면 언택트가 뭔데? 뭐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랬죠. 아이 그 가게 들어가서 누군가가 말 걸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서 사람 만나는 걸 최소화하고 그래서 저기 점포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먼저 눈길을 주거나 부르기 전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그리고선 사람이 없이 모든 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들어서고 있다. 이것이 언택트다 그랬는데 2017년에 그때 리포트 발제했는데 환영받지 못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요새는 워낙 그런 일일이 다 한국말로 붙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뭐 비대면이죠, 언택트도. 근데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일단 제목에 그런 외국어 들어가야 되면 일단 좀 약간 아니 그 외래어뿐만은 아니에요. 제가 네.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10년 전에 동물복지 했다가 10년 한 달 전에요? 동안 까였거든요. 네. 한 달 동안 까이면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사람도 복지가 안 되는데 무슨 동물이 복지냐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까이면서 못 나간 적이 있었고. 저는 휴대폰이요. 스마트폰 아이템 제가 처음으로 발제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거 한 2달 까였어요. 2달. 네. 그러니까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나갔죠. 그러니까 언택트 같은 경우는 뭐 편리함이 부각이 되면서 그럴 것 같고 제가 마트를 거의 매일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아이는 없어요. 애는 없습니다. 애는 없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취재한 것도 기본적인 생필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햇반, 라면 뭐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마트에서 얘기하는데 일부 마트들은 가보면 그러니까 신선 채소나 그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좀 뭔가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격이 좀 올랐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트도 왜 그 배송해주는 집으로 배송해주는 거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마트는 이틀, 홈플러스는 사흘 뒤에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꽤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오전에 이마트 중에 아주 큰 마트를 제가 갔는데 사실은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왜요? 입구를 딱 들어갔는데 한 50명 이상이 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쭉. 보고 딱 느낌이 왔죠. 아, 이건 마스크 줄이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마스크를 다 끼고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 평일 오전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 연령대니까 약간 연령 있으신 분들이 와서 쭉 앉아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급하기 때문에 본사로 다 마스크를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각 지점별로 바로바로 그냥 쏴주는데 몇 시가 될지는 아직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긴 한대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씩 공급을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1시간 넘게 마트에 있었는데 그대로 다 아직 계시는 안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마트에서도 말을 못 해주는 거죠. 마스크가 들어와야 팔 수 있는 건데 몇 시다라고 말을 하면 들어오긴 올 텐데 그날 오늘 오긴 오는데 언제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울컥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권혜리 기자랑 손석희 기자 없을 때 여기서 마스크 얘기를 3주 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타이완 얘기를 하면서 네. 강제 수매식으로 해서 한다. 네, 결국은 정부가 어제 그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됐죠. 그걸 왜 미적댔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저도 솔직히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게 처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재부에 그때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급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 요 매점 매석 먼저 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점 매석으로 이게 가라앉는지를 보고 물가 안정법이라는 이런 수매 비슷한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상황이 뭐 변하는 걸 봐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당시 기재부의 답변이었거든요.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글쎄 약간 인식이 아니다. 근데 민심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당장 이제 내가 걸린 건 아니고 주변에는 없긴 한데 마스크를 끼면 괜찮다니 마스크를 갖고 싶은데 저희 집만 해도 지금 마스크가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있으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경제 활동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막 한 장에 7,900원씩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다라는 얘기를 당국자들이 먼저 하기 전에 그럼 심리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거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마스크가 여기까지 가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거는 저는 심각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실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마스크 가격만으로 놓고 마스크 가격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부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마스크 가격을 잡지 못한 건 큰 실책입니다. 제가 설 직전에 마스크를 저는 그냥 그때 대량으로 샀어요. 어차피 올해도 또 미세먼지가 올 먼지가 올 것이고 그랬고 그때 사면 그때 이제 정상 가격이었을 때 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흰 마스크는 뭐 훨씬 쌌고 저는 요즘에는 색깔 마스크들이 많이 검은색 나와요. 많이 끼죠. 예. 검은색 그거 멋있더라고요. 검은색 아니 전 빨간색 초록 빨간색도 있어요. 예. 그 와인 색깔 초록색 그때 그렇게 샀어요. 왜냐면 가격이 그때 그래봐야 800 얼마밖에 안 했어요. 색깔이. 빨간색 마스크를 끼려면 옷도 좀 아니 빨간색이 그 약간 와인 색깔 있잖아요. 약간 버건디. 버건디. 그다음에 초록색 아니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스크 본 적이 없어요. 그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그 사치를 부렸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안 했으니까. 네, 얼마 안 했어요. 그때는. 아니 그냥 하얀 마스크는 500원 그리고 했어요. 그렇죠. 흰 K94도. 저기 뭐야. 흰 마스크 같은 경우에 벌크로 샀어요. 그냥 싸니까 벌크로 살수록 싸니까 쿠팡에서 샀겠죠. 쿠팡에서 그래서 이제 왕창 샀어요. 올 1년 써야지. 1년 써야지.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걸 일 터지고 나서 들어갔더니 일단 품절. 그래서 며칠 뒤에 나왔는데 몇 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그거를 딱 보면서 지금 사람들한테 마스크가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충분하다. 뭐 1000만 장씩 찍어는 아니니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원, 800원 싸게 팔았던 거라고 쳐서 그럼 2배가 됐다고 치죠. 근데 지금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마스크부터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정말 많은데 이 마스크 가격 하나 진짜 어제 대구 사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진이 이마트에 줄 쓴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중에 확진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기꺼이 줄을 서야 되는 상황. 왜냐면 어제 이마트가 얼마에 팔았냐면 820원에 팔았어요. 820원짜리 마스크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줄 서야죠. 마스크가 없는데. 본인은 가더라도 애들은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다는 거죠. 뭐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강제로 정부가 이제 관리에 절반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관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제 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일부 중국 업체들이 이건 우리가 중국으로 갖고 가겠다 만들어주면 얼마 주고 왜냐면 거래선이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나서 약간 확인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이걸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이제
가격을 잡냐? 우리나라 또 이런 거 잡으면 잘 잡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빨리 안정시킨 게 저는 일단 마스크 가격 안정시키는 아니 이게 게 마스크 가격 훅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문제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큰 병원에 있는 분이에요. 큰 병원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KF도 마스크. 아니고 그냥 사실은 천 하나 뭐 몇 개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는 마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간에 써야 되는 병원에서 항상 수시로 쓰는 거니까 그게 장당 원래 18원에 들어왔었대요. 아주 큰 병원인데 네. 그거라도 끼고 다니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 의사들 의료진한테도 하루에 하나만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 때 600원이 됐대요 지금 그게. 그 한 장 헛겹의 그 병원용 마스크도 600원이 돼서 병원에서도 수급을 못 맞출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오버랩되는 장면이 뭐냐면 작년에 왜 강릉 산불 났을 때 이낙연 총리가 찾아가가지고 했던 몇 마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나왔던 말이 벽실을 구해주겠다라는 멘트를 해요. 농민분들한테 다 탔죠. 그러면 벽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갖다 드리겠다. 그 다음에 고혈압약이나 이런 거 혹시 뭐 못 갖고 나오신 분들 뭐 이런 약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못 드신 분들 갖다 주겠다. 저는 그런 멘트들이 그 이재민들이 들었을 때 막 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나중에 뭐 보상을 해드려서 집을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데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행정가로서 실전 경험이 참 많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멘트 하나가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구나. 그럼 더 큰 건 당연히 해주겠지. 이 작은 걸 해주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방금 이제 권혜리 기자가 방송 우리 이것머니 할 때마다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방역 당국 지금 제가 볼 때 정말 애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노력들이 마스크 한 방에 저는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민들의 어떤 불신,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고 거기 줄 서서 앉아 계신 분들이 속이 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가격이 문제가 돼서 매점에서 고시를 시행한 게 이달 5일이었거든요. 정확히 3주 전인데 그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지금 2주째잖아요. 그 외에 좀 폭증이 일어나는 상황은. 근데 뭐 약간 우왕좌왕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다가 또 왜냐면 이게 또 수매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좀만 있으면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그 상황과 민심하고 괴리된 상태에서 결정이 늦춰졌다는 거는 어떻게 봐도 조금 아니라고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아니 그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반 대중,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어제 그 마스크 관련해서 너무 유언비어가 막 많이 돌길래 카톡으로 돌았던 마스크 관리법 유언비어들 모아서 아이템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뭐 방송 들었지만 온라인에서도 나중에. 그래서 되게 저한테 메일도 많이 왔는데 그럼 이거는 되냐 저거는 안 되냐 뭐 이런 거 지금 메일도 되게 많이 와 있어서 웬만하면 답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제가 사실 그 마스크 사용법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 이런 관리법들 뭐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라거나 전자레인지에 그것도 굉장히 근데 자세하게 돌아요. 그 코 닿는 부분의 금속은 빼고 돌렸다 다시 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뺄 수 있어요? 저도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뺐다가 전자레인지 30초를 돌리면은 뽀송뽀송해진다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돌았어요. 저한테 그건 누가 그 제보 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텐데 필터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거나 마스크가 너무 비싸다는 불안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곧 고시를 낸다고 하니까 좀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이거를 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분노가요. 그러니까 일단 오죽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믿고 이걸 하겠냐. 그렇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막 이 엄청난 거예요. 그 분노의 그 정도가. 7,000원, 8,000원짜리 마스크를 살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일단 사세요. 지금 보면 그것도 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만 그거를 정말 뭐 매일 7,000원, 8,000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야 이거는 그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막 뭉친 정도가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어제 조금 쇼핑몰에서 강하게 들었어요.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한번 열면 예를 들면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막 쑥 들어와가지고 막 20개가 들어와서 이제 10개를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난리가 난대요. 전화를 하거나 해서 혹은 이제 문자로 품절이 돼서 구매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물건이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스크를 취소했다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전화를 하고 뭐 해서 아주 흥분을 어마어마하게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오늘부터 가야 되는 중요한 게 마스크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손석희 기자한테도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럼요. 핵심은 마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어제 뒤늦게 판단한 거죠. 마스크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책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네 좀 마스크가 맞나?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마스크 빨리 안 잡으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선거운동도 아니고 뭐 누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지만 이낙연 총리가 했던 그것과 너무 색깔이 달라지니까 물론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벽실을 갖다 줬는지 혈압약을 챙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거기 앉아서 그 멘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를 다독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거고 그게 정책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는 좀 늦기도 상당히 늦고 모든 대처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방역 당국이 하는 거와 별개로 정부가 다른 파트들까지 방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가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상당히 전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과연 예를 들면 총리가 나서서 빨리 해라라고 뭔가 뭐 이런 그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약간 모든 대책들이 조금 늦어진 원인들이 아직은 이제 좀 이르죠.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것들이 한 3-4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분야, 외교 분야, 뭐 그다음에 뭐 중국인 차단 논란,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굵직굵직한 논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4번째가 보니까 마스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김범장 앵커 말한 대로 무슨 외교, 뭐 차단, 뭐 이런 레벨까지 지금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담인데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게 마스크가 점점 집에 있는 마스크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장된 입장에서 저거를 구해 와야만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손수국 기자는 저는 뭐 마스크 가쁘니까 그런 쫄림이 없잖아요. 제가 마스크는 저는 진짜 한 장 줄어들 때마다 어떡하지? 저걸 나가서 4,000원, 5,000원이라도 내가 사와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되고 사실은 어제 줄 서는 분들 뒤에 서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30장만 있으면 조금은 마음에 여유가 있겠다는. 왜 안 샀어요? 네? 왜 안 샀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볼 때 저까지 안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몇 장 정도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한테 10장씩만 팔아도 저한테는 안 올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300장 정도 제가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매장당. 그러면 10장씩 하면 30명이면 떨어지는데 제가 갔더니 이미 뭐 50명 가까이 앉아 계신데요. 뭐 서 있어봐야 승산이 없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들도 제가 끝까지 못 봤지만 분명히 못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뒷분들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근데 생산량 쫙 뽑아내고 그렇죠. 마스크 가격 뚝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생산은 그렇게 생산량은 그러니까 적지 않고 앞으로도 당분간 뭐 이제 자재 얘기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사실 좀 얘기를 좀 듣고 물어보다가 지금 중간 정도 한 정도인데 이달 5일부터 그 마스크 매점에서 금지 고시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완성 마스크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생산 업체들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조 단계에서도 사실 부직포의 양은 굉장히 충분하대요. 근데 이게 부직포와 필터잖아요. 멜트 블론인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서도 조금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죠. 생산 쪽 말고 그거를 유통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마스크가 계속해서 이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제조 단계에서도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서도 조금 유통 단계에서 그 자재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완제품 쪽으로는 매점에서 고시라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직 별다른 그 정책적인 뭐 방향성 같은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아침 10시에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 조치 TF 회의를 열었네요. 네, 근데 마스크 완성품이라고 하나? 그 마스크 큰 업체들은 아직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네, 가격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생산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의 98%인가를 41개 업체인가? 생각보다 말하자면 관리가 가능한 숫자 안에서 그거 제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딴 거 만들던 공장들도 네.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마스크로 돌리더라고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건 있기 전에 하루에 600만 장 정도를 생산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나서 1200만 장으로 한꺼번에 2배로 올렸으니까 여력이 있는 거고, 뭐 정부는 뭐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1600만 장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인당 개수를 제한하는데 얼마에 팔지는 회의를 해보고 결론을 내기로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정부가 걷어가서 파는 거니까 아주 비싸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하여튼 빨리 좀 활성화가 돼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았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확보를 해서 공용 쇼핑 채널에서 좀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절반은 나라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적 판매처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랑 또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당시에 물어봤더니 이미 너무 만드는 대로 너무 달려나기 때문에 정부도 옛날 가격으로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 1,500원 밑으로 맞추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유통업자들한테 가지 않게 하고 공적 판매처로 절반 가격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가격 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공적 판매처럼 돼서. 근데 지금 이 공적 판매처를 얘기했잖아요. 우체국. 우체국 쇼핑몰에서 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용 홈쇼핑 채널,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봐서 이런 데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판매처가 추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우체국 쇼핑몰 안 들어가져요. 어제부터 이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서버 늘리기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유통을 하는 쪽에서도 오늘 추가는 약국 편의점까지 늘리기도 했어요. 편의점까지.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얘기도 돌아가 보면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다른 물자 아까 제가 이제 뭐 생필품이나 다른 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심리가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저번에 마스크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본 나라고 상당히 단련이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좀 이런 대책이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이렇게 된 거지만 다른 상황 때는 어떤 물자라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매뉴얼식으로 좀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일이 터질 것 같고 초반에 좀 이렇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니 어떤 이딴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번엔 마스크지만 다음엔 어떤 물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같이 뭐 육지로 딴 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실어 나를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배로 와야 되고 비행기로 와야 되는 나라라면 조금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마스크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입니다. 손승욱 기자처럼
사실은 마스크가 좀 쌓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을 것 같긴 아니, 해요. 근데 제가 많이 샀다고 올해 1년 쓰려고 이제 왕창 샀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줄어들어요. 저도 그럼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제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이렇게 뽑아 쓸 때마다 저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진짜로. 아, 역시 갑부야. 처음엔 그랬어요. 갑부의 느낌. 아니, 그랬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려 쓰는 거죠. 돌려 쓰는 건데 결국에 보면 저도 그래서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나? 그 생각 잠깐 했었죠. 근데 저처럼 안 되는 건데 저처럼 마스크를 어떻게 운 좋아서 이렇게 제때 산 사람도 이런데 아닌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스크 자체가 2주 전쯤에 마트에 갔다가 그 맥주를 새로 이제 사이즈 다른 맥주를 내는 거예요. 맥주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마스크를 붙여놨더라고요. KF94 마스크를 한 장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맥주가 6캔에 10,000원인가 그런데 마스크가 얼마예요 지금? 마스크 몇 개 주는? 마스크 하나인데 그래도 마스크 하나가 KF94인데 마스크가 얼마? 이거 할인이 얼마예요 도대체? 네. 그래가지고 냉큼 집었죠. 이거는 맥주 캔 한 2개 정도는 버는 거다. 마스크 마케팅.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회사에 물어봤더니 뭐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맥주가 되게 깨끗한 맥주라는 걸 자랑하려고 만들어서 초반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쟁여놨던 재고라는 거예요. 그 마스크는. 근데 이제 어쨌든 재고가 있으니까 그 지점 차원에서는 뭐 붙이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붙였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라고 맥주를 껴서 가지고 오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받고 맥주도 마시고 뭐 그런 거죠. CCTV 아니 저는 아니었으면 몰래 뛰어간 사람 없을까요? 아니었으면 맥주 안 샀을 거예요. 그 순간에 마스크가 안 보였으면 저는 맥주를 안 샀을 거예요. 과연? 맥주는 뭐 굳이 그 맥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게 다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기다리지 않게 이 부분은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마스크 문제로 또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이번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는 마스크 가지고 이런 경험을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겠지만 다른 사태는 다른 물자, 다른 사태는 다른 물자일 가능성이 우리는 얼마든지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대응책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마스크 얘기와 이 코로나 얘기를 언제쯤이면 좀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 세계 그 경제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가 대한민국 2.0은 뭐 거의 안 되는 거 안 되는 올해는 쉽지 않고. 일단 중국이 6을 못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니까요. 중국 원래 5 이하로 6 못할 거 원래 6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5 이하로 내려가는 건데 우리 GDP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 경제 주체별로 보면 뭐 이제 가계 소비나 기업이나 기업의 투자나 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해서 수입된 거 이런 것들을 딱 더해서 나오는 게 GDP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비 줄고 투자 줄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아마 하반기에 늘리겠죠. 그다음에 수출이 올라야 되는데 중국 상황 안 좋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취준생을 최근에 만났는데 진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맞아요. 이럴 때 진짜 채용 안 하죠. 채용 거의 없죠. 올해는. 지금은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토익도 오늘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 자체가 지난주에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했는데 한 명이 연락가지고 시험 보다가 이송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시험 보는 것도 사실은 그쵸. 문제가 있죠. 위험한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런 이유로 일단은 뭐 사람 뽑는 것 자체가 미뤄지는데 이게 미뤄진다고 해서 하반기에 그만큼의 얹어가지고 뽑을 거냐 그것도 걱정이고. 취준생들 기업들 상황이 원래 늘려서 뽑기는 기업들 상황이 안 좋죠. 사실은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봐서 어느 정도 줄이지 않고 뽑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는 자연스럽게 안 뽑고 싶은 데들은 더더군다나 안 뽑고 싶은 데들은 안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취준생들이 더 시린 봄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지금 이게 기업들 상황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중국이랑 우리나라 일본 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로 계속 가면서 미국에서 비상이 걸려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뭐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도 미국 증시는 쭉 버텼거든요. 뭐 조금씩 내려 이제 못 버티더라고요. 특히 한국, 일본으로 딱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게 수요일인데 연 이틀 빵빵 떨어졌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뉴욕 증시는 너무 심하게 그동안 올라온 것도 좀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약간 있는데, 솔직히 약간 선수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질 있어요.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근데 중국에서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하여튼 버텼어요. 그땐 버텼는데 지금 저기 한국, 이탈리아, 뭐 이란,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면 보통 더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 역사를 보면 그 실제로 실크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탈리아나 이런 쪽으로 와서 또 확산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느끼는 게 다른가 봐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뽀얀거탑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국제팀에 있으니까 뭐 중국을 막으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 계신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사들을 들어오는 걸 봐도 저는 일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일본의 누적 검사 수가 1,50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검사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쟤들이 방법을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는 걸 보면 안 하는 거죠, 검사?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일본 방송 기사 중에 제가 보고 경악을 한 게 뭐였냐면 그 크루즈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가 뭐냐? 양성이 나오면 일을 못 하니까. 그거 보고 저거 참 참신한 발상이다. 양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우리가 한창 일본 잘 나갈 때 알던 일본과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근데 일본이 약간 저도 사실 일본 잘 몰라서 이거는 그냥 받는 느낌인데 매뉴얼 따라서 일이 될 때는 일본이 뭔가 착착착 하는데 그 뭔가 매뉴얼 벗어난 상황이 생기면 저도 궁금해서 약간 저희 이제 우리도 일본 전문가 특파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특히 크루즈 관련해서는 왜 저러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람은 내 나와바리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냥 도모다테인가? 뭐 하여튼 친구도 그냥 일반 친구가 있고 정말 이거는 뭐 나와 거의 동일시되는 친구의 이게 벽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일본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일본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네 친구니? 이렇게 일본식으로 네 친구니? 물어봤는데 아니야 쟤는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거의 나와 동일시 되는 정도의 그 걔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 말을 까먹었네. 그리고 또 딴 애가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쟤는 걔니? 근데 아니 쟤는 그냥 친구야. 그러니까 딱 그게 구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되고 그 바깥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서로 이렇게 뭐 교류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외에 이게 있대요. 그 옆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내가 있고 저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옆은 뭐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뭐가 되든 말든 그러니까 바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볼 때 크루즈선을 약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저거는. 저기 일본 사람들이 타고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럴 건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관계 없는 물체야 저거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아예.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분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서 내려서 사람들이 집에 갔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 언론들이 쓰는 기사들을 봐도 크루즈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일본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이라든가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미개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개까지는 좀 우리가 또 어쨌든 문화적 상대성이 있으니까. 문화의 상대성 지금 전 세계가 다 이거를 지금 난리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문화의 상대성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본인들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치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망자 중에서 79년생 남성이요. 이거 치사율이 낮은 병인데 79년생 남성이 기저질환이 없었어요. 집에서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도 낮지만 일단 감염력이 높은 병이고 초기에 잡으면은 뭐 감기나 독감 수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다가는 아직 모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와서 미개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약간 좀 그렇고 왜냐면 문화적으로 그 나라는 그렇게 특수한
어떤 성격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일본의 지금 그 의사도 거기 그 크루즈선 탔다가 내린 사람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지금 정부가 듣지 않으니까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일본 정부를 공격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그 목소리가 다수는 아니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물론 일본 야후라는 데가 약간 좀 우경화된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 제가 본 댓글 중에 야 이건 정말 독특한 정신세계다라고 생각한 게 왜 미국이 급박하게 와가지고 그 크루즈에 있는 자국민들을 실어갔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의사가 그 미국 상원의원 친구였대요. 그 상원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상원의원이 의회로 움직여가지고 실어간 건데 그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느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 병을 키우고 있다는. 너네가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정신세계인가. 자기들 옆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 거를 케어하고 이거를 여기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 댓글인 걸 보고 이거를 무슨 비판하고 비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랑은 인식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도 되게 있는데 이미 크루즈에서 사람들 못 내리게 했던 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미 거기서 내려서 다들 집으로 가셨잖아요. 일본인들도.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그 크루즈에 10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걸고 막 거기서 머리띠 누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원전 붕괴됐던 때 이후부터 원전도 결국 다시 돌아가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사람들은. 참,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본이 더 불안하고 그게 또 한 번 경제적으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반도체 물건 수입하고 하는 문제 가지고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또 일본하고 또 얽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한 번 그게 만약에 뭐 일이 커지면 우리한테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게 지금 한중일이 서로 다 이제 발병을 하고 뭐 봉쇄를 하고 서로 뭐 우한 봉쇄하고 서로 교류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중일이 서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경제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세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워졌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걸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이 나라가 마음에 들고 그 논쟁을 떠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경제 얘기가 들어갈 텐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가 서로 막 이쪽에서 물건 받아 저쪽에다 팔고 저쪽에서 물건 받아 이쪽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세 나라가 서로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올해 경제는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어떻게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4월 정도 갈 텐데 도쿄올림픽이 언제죠? 8월이죠? 7월 말입니다. 7월 말. 네. 7월 여름에 하니까 물론 그 전에야 끝나긴 하겠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올림픽 계기로 지금 경제 좀 살려보려고 되게 애를 썼잖아요. 그거 뭐 사실상 어려워졌고 중국도 아까 얘기했지만 6%는 당연히 깨지는 거고 그 이하로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 중국에 또 이제 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실업 문제는 중국의 부채 문제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중국 SNS에서는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길들도 많아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고 싶을 텐데 우리나라도 포함해갖고 어느 나라도 요 세 나라가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 문제가 되게 크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하라고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SOC 사업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버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걔네도. 근데 심지어 관영일보 사실 그 중국의 언론들은 거의 뭐 당 기관지 수준의 막 그런 데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영일보에서 야, 이거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와서 뭐 하라고 하고 하는 거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진짜 뭐 사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중국 돌아가시다가 완치됐다고 했는데 다시 양성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다가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 몇 번 나왔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지금 뭐 우한에서 조금 잠잠하고 확진자 확산세가 멈췄다고 해서 뭐 다 경제활동하러 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관영일보에서도 야 이건 너무 빠른 것 같다 주석의 얘기는 이렇게 우려를 할 정도로 그만큼 급한 그렇게 거죠. 하는 거는 급한 것 근데 중국 아니 진짜 그 뭐 뭘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갑자기 중국 얘기가 간단한 얘기인데 CNBC가 썼던 기사들 중에 눈길 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일반 인민이라고 그러죠. 거기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이 요번에 이렇게 뭐 이동 통제 이런 걸 하면서 이른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을 엄청 갖다 쓰면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물론 이제 중국의 안면인식 시스템이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고 뭐 그걸로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딱 길 가는 사람들 온도를 딱 측정해서 그 사람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가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안면인식과 열화상을 합쳐놓은 기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야, 완전 1984네. 그러니까 전에도 리포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인데 거기 더 나가서 이제는 드론을 띄워갖고 드론이 쫙 날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김범재 앵커가 지나갔는데 드론이 날아갔는데 김범재 앵커가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위로 쫙 날아가갖고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마스크 안 썼으니까 마스크 쓰세요. 그러니까 드론이 알아서 떠가면서 마스크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고 또 뭘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핵심이 드론이랑 QR코드를 통해서 알리페이나 뭐 저기 텐센트 위챗으로 한 것들을 다 통제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예를 들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써갖고 요즘에는 중국이 이거 끝난 뒤에 이 유혹을 벌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 정도로 막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중국이 이걸요? 기존에 아니 긍정적으로 네. 여러 가지 최근에 중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중국이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 G2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갈림길에도 좀 있지 않나요? 홍콩 사태도 그렇고 전 같으면은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당연히 다 그냥 이게 갑자기 논의가 거라고. 이제 막 이게 딴 데로 가기 시작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드론에서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내 방송 해준 게 너무 신기해요. 그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중국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한 사태. 그러니까 지금도 우려하는 게 이걸 갖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감시하는 체제가 더 강화될 첨단으로 감시하는 정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 그런 구축되지 않겠느냐라는 CNBC의 우려였죠. 그거는. 저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세계에서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이 시크맨이라고 썼던 사설 미국적인 관점이고 반대로 중국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정반대죠. 그래서 중국은 더 세게 나갈 것이다. 더 예를 들면 지금 대만 옆으로 계속 비행기 보내고 군함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 요인을 만들어낸다든가 뭔가 내부적으로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미국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적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중국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견뎌왔는데 이건 당연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중국적인 관점인 거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다시 시작하는 거대 관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번 주가 고비라서 아마 다음 주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딴 얘기를 좀 봄도 본격적으로 3월이 되고 할 테니 포스트 코로나 뭐 의도적으로 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이 되겠죠. 돼야겠죠. 봄도 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좀 사람들 좀 야외 활동도 하고 나가서 돌아다닐 때가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주도 손승욱 기자는 고생 좀 많이 하시고요. 이제 고생을 좀 더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끝났으면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활기차고 권혜리 기자가 좀 재밌는 걸 좀 준비를 해보세요. 우울해요. 재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좀 재밌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